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뭐 누가 말해도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과 공방이었을 겁니다. 어제로 이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는 끝이 났고요. 잠깐만 미리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안 내놓냐라고 퇴장을 하면서 어제 청문회는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를 찾았는데요. 중앙대 법대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툭 치고 가더군요. 오늘 대통령하고의 시정연설 전에 환담 자리에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도 야당이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다라고 해서 아무나 도덕적으로 정책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총리 지명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조영진 변호사님. 아마 권성동 전 원내대 권성동 의원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라고 두 차례 얘기하니까 이 알았다는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깨를 툭툭 쳤다. 어떻게 저 영상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 권성동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대법대 선후배 지간인데 연수원은 권성동 의원이 17기, 이재명 대통령이 18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중대법대 이제 웬만한 대학 법대에는 다 고시반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고시반에서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친한 사람, 야권에서는 가장 친한 사람이 대통령과 예. 권성동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다음에 뭐 영부인하고 그 뭐 중매도 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다렸다가 지금 총리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한 게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를 그냥 들었다는 의미이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바꾸겠다.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물론 뭐 여기 보면 그 권성동 의원 말고도 임종득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지명 제거해달라. 뭐 비슷한 톤을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했다는 게 이제 임종득 의원의 설명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그 시정연설 전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철회를 요구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시정연설 전에.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인 거예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 최진봉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죠.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발표된 지지율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도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그런 의혹돼서 해명이 됐고 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처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내각의 수장인 어쨌든 대통령을 빼고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 큰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돌려서 얘기한 건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큰 하자가 있다고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뭐 그냥 김민석 후보자 임명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전어 대 전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전해 들었다는 소식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실제로 여론조사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잘하고 있다 62, 잘못하고 있다 21.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과 이것까지는 뭐 이제 절차들이 이루어질 테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이 반대해도 하겠죠. 근데 지지율이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으니까 김민석 후보자 임명해도 된다는 게 이제 자칫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이 이게 동일시되는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대통령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지지율이 높은 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국민들이 동의한다라는 걸로 이제 확대해서 가는 것들이 이제 잘못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하나씩 잘못된 게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실은 좀 지지율 자체가 뒤집어지고 예. 왜 그러면 이제 보통 대통령들이 임기 2년 차를 넘어가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예.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다 보니까 지지율이 나중에 많이 떨어졌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 야당 대표하고 만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국정의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그때 보냈을 때 그때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실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김민석 후보자 문제를 보면 사실 이번에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번 정말 청문회를 좀 제대로 예를 들어 본인이 정말 성의 있게 했더라면 예.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낮은 자세로 가고 좀 증인과 참고인 하면서 야당의 공격 자체를 좀 무력화시켰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면 돼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야당 핑계 대는데 핑계 댈 필요 없이 본인이 스스로 정말 제일 밀접한 분들 몇 분을 해서 물어봤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적 비난은 일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위까지 만나봤고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 제법 나오니까 이거 여론도 있고 김민석 후보자를 뭐 철회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오늘 여러 권성동 의원, 김영태 비대위원장 여러 환담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개해봤습니다.